2023년 4월 8일 오후 12시 1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장 마감되고 나서 나왔었던 이슈들하고, 그 다음에 현 시간까지 나왔었던 이슈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종목들은 일요일 날 총 정리를 해서 일요일 이제 영상에다 올리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슈들만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뉴스는 지금 이제 안 하고 메모장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 참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강의 영상은 아마 오늘 저녁에 하나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못 올리게 된다면은 내일 오전에 올릴 것 같습니다. 차트 영상이기 때문에 좀 차트 챕터는 굉장히 좀 오래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롯데 2차 전지 바이오에 5조 투입을 하겠다.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대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나왔었던 이슈인데 2차 전지 테마가 너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롯데그룹이 시중은행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바이오 미래 핵심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를 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핵심 사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약을 7일 날 체결을 했는데 금액대가 생각보다 높죠. 5조 원대 규모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암모니아, 수소, 2차 전지 리사이클, 바이오 요 정도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의 느낌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에 좀 투자를 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화큐셀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태양광 개발업체에 모듈을 250만 개를 공급을 하겠다.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미 부통령도 조지아 공장을 방문했고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2차 전지 테마에서 좀 가려서 그렇지 사실상은 수소나 그다음에 태양광 약간 이런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큐슬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조금 큰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큐셀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고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광 개발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태양광 그 시장을 좀 주목도를 높이겠다라는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지원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거에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대급 계약을 따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이 사실 좀 종목 자체가 주가가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 기사에 맹신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이거 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 테마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좀 위험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 쪽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백병 학부모도 마시고 학생도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내용이 있는 게 그러니까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 이제 일당들이 좀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성인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금 이거를 유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학부모도 이거를 마시게 된 거고, 지금 현재까지 피해는 7명 정도로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100병 정도 이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이 30병을 회수를 했는데 나머지 60병은 자체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죠. 자체 폐기를 할 거면 뭐하러 했겠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름이 보니까 뭐 메가 ADHD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를 하는 음료수다 뭐 이런 식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로폰이 각성 성분이 있다 보니까 마약이지만 마약의 각성 성분이지만 그래서 좀 기분을 좋게 하고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효과가 되게 그런 것들을 마시면 되게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높아지긴 하는데 마약이라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먹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지금 되기 때문에 손떨림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게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생겼네요. 자, 엠폭스 국내 6번째 환자 발생을 했다. 해외 방문이 이력이 없는데 걸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엠폭스라고 하면은 옛날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끼리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생겼었던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해외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감염이 됐었던 사람 물론 완치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염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일단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엠폭스 원숭이 두착 국내 6번째 환자 발생.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외로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걸림. 그러니까 해외로 가서 걸렸으면은 뭐 그런 다른 앞에 있었던 사람보다 그랬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게 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식량 가격이 1년째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곡물과 유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설탕은 2개월째 오르고 육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식량 감소가 뭐 되고 있다는데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휘발유 감산 원유 감산에 따른 휘발유 값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1,600원에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 다시 1,600원으로 100원. 아마 OPC의 감산 소식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그 원유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튀르키예 비료 수출 활성화, 그다음에 미이행시 곡물 협정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곡물 협정이 사실 120일 기한으로 해가지고 11월에 작년 11월에 한번 연장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수출기를 이제 다시 이제 막혔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기를 다시 열어준 게 흑해 곡물 협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장이 되려면 러시아산 비료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공감대를 형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미이행을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 생길 수 있어서 또다시 이제 문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튀르키예 비료 수출 활성화 미이행 시에
곡물 협정 탈퇴하겠다. 또다시 이제 좀 곡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전남 해남군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명 SFTS라고 하는데 진드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양성 확진을 받고 사망했다는 거. 텃밭에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등산하고 야외 활동을 했을 때 진드기에 이제 침진드기 물려서 이제 걸리는 병인데 이게 이제 사망으로도 이어진다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사망을 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치사율이 좀 있다는 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SF TS 이게 새로운 병은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신선하게 다가올 수는 있죠. 활동 시 진드기 주의 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달화성 우주 스타쉽 이름을 오는 17일 날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스페이스 X하고 좀 달과 심우주 여행과 투입하기 위해서 스타쉽이 이제 17일 날 지구 궤도 시험에 비행에 나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목표이지 FA가 그러니까 정식 발사를 이제 서류를 이제 발급하진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7일 날 이제 발사를 하고 싶은 그런 잠정 발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 발사 기간을 정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기사분이 조금 헷갈리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발사 기간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 달 화성 우주선 스타쉽 이르면 17일 이르면 17일 잠정 기간입니다. 이걸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보는 사람에서는 17일 날 발사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8일 날, 21일 날 예비 발사 기간을 정하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사를 하는 거죠. 자, MSCI 5월 리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편입 후보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추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에코프로하고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2차 전지 테마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MSCI 지금 편입 가능성 종목들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후보군이고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에코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금양, 포스머신 소재, KT가 있다고 합니다. 다 괜찮은 종목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편입을 하게 되면은 공매도에 좀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슈로 남아갈 수 있죠. 자, 그다음에 행동주의 투자 전략으로 수익을 올렸었던 KCGI가 DB하이텍의 추가 매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DB하이텍이 최대 주주는 회장이죠. 그리고 이제 창업 회장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기타 소액 주주들이 그 다음 타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강성부 대표가 주목을 하고 있는 DB하이텍은 이게 지금 여기서 좀 주목도가 높아지면 DB하이텍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야 됩니다. DB하이텍 선택 이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이 시간까지 해서 나왔었던 이슈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